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갈치는 국민 생선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치를 고를 때는 은분이 벗겨져 있지 않고 등이 약간 검정색을 띠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 정치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토론이 아이들의 논리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디베이트 교육 플랫폼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늘면서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해력이 부족하면 국어는 물론 영어, 수학 여러 과목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디베이트 학습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디베이트란 무엇일까요? 디베이트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한 주제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의 한 방법입니다. 디베이트 학습에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언어의 4대 활동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문해력의 향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긴 수학 문제의 지문의 핵심을 간파한다거나 주제에 대해 읽고 쓰는 수행평가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에 입시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베이트 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추가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 디베이트 교육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지향점은 디베이트 문화 확산을 통한 지식의 격차 해소입니다. 이에 대한 첫 도전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디베이트 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디베이트 교육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디베이트 튜터로 등록된 강사가 쉽게 강의를 개설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온라인 공간에서 몰입감 높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수업 공간 구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실제와 같이 생동감을 높이기 위한 찬반 자리 나눔, 발표 시간 카운트, 작전 회의를 위한 소회의방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아이의 학습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와 협업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학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원으로 강사 모두가 디베이트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베이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선정된 주제를 아이들에게 사전에 안내한 뒤 해당 도서나 자료를 서칭하게 하는데요. 그 후 찬성, 반대 모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시간과 순서의 규칙이 정해진 토론을 진행하여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년 40조 원에 가까운 분담 비용을 다른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되게 막막했는데 지금은 디베이트를 배우고 나서 말하기 능력도 늘어났고 자존감도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고 설득하는 게 기대돼요.
교육에서는 환경이 중요한데 디베이트 플랫폼에서 디베이트를 단계별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몰입감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다양한 전공의 디베이트 전문 코치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셨기 때문에 제공되는 콘텐츠도 매우 좋았습니다. 오프라인과 큰 차이 없이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잘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시대에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디베이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즐겁게 디베이트 학습을 하면서 문해력도 쑥쑥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을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디베이트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디베이트 교육 플랫폼으로 위상을 다지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연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신축 빌라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축 빌라 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로망 중 하나는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집을 갖는 것이어야말로 큰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거 공간의 확보는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각 지역에서는 소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원주택까지 다양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기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아파트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 아파트와는 다르게 복층이나 테라스 등 다양한 구조로 있으며 비교적 넓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아파트 못지않은 편리 시스템과 내부 구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 분양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신축 빌라는 총 3개동 118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빌라입니다. 실평수는 대략 20평에서 45평까지 다양한 평수와 투룸, 쓰리룸, 테라스, 복층 등 여러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어린이집과 놀이터, 노인정,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A동과 B동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드톤 느낌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입주자들이 관리하기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C동은 요즘 세대에 걸맞은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데요. 특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가 되는 불투명한 이중 창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떻게 설계될까요? 외단열 공법과 내진 설계, 층간 소음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하며 시공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열 효율이 좋은 친환경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방통공사 시 난방 코일을 깔기 전에 단열재를 한 번 더 깔아 측면 완충제를 설치하여 층간 소음을 완화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정, 그리고 분리수거장까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카드키나 비밀번호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고 CCTV까지 갖추고 있어 보안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빌라는 화재에 강한 외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교통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이곳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대략 2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내륙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서울 도심 및 타 지역 진출이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랑 인접합니다. 한편 빌라 분양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빌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위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와 가격만 보고 계약하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내부 단열재와 층간소음, 차음재, 시공자재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려하고 있는 매물에 대해 역세권이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춘 빌라가 늘면서 내 집 마련 시 빌라 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너무 저렴한 매물만 찾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빌라를 구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소파는 거실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소파를 만드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영화 감상 공간, 노년부부에게는 안락한 카페 공간 등 거실 인테리어 스타일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곳도 거실이니만큼 인테리어를 특별하게 신경을 쓴다는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클래식 가구를 배치하거나 세련된 느낌을 위해 모던 가구를 배치하는 방법 등 매우 다채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이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실 안쪽에 소파를 놓아 인테리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너도 나도 소파를 애용하면서 이제는 소파가 거실 인테리어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파는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소파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 좋은 소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전국 소파 시장에서 우수한 소파 전문 회사로 다수의 브랜드를 런칭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소파의 생산으로 국내 가구 및 소파 시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100여 거래처를 확보하여 명품 전문 소파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유은조 대표는 1981년에 소파 부문 기능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주역으로 그간 제조된 소파의 역사를 집약한 대규모의 쇼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쇼룸에 방문해서 직접 다양한 소파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소파 만들기 금상 수상자로서 대한민국의 소파 시장의 발전과 함께 소파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직접 소파 브랜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46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소파를 꾸준히 생산하고자 합니다. 거실에 두는 소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용성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에 전시된 모든 제품은 2호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오래 써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편안한 착석감과 함께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다양한 연령대 고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현재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소파를 디자인하고 설계합니다. 그 후 목재를 사용해 소파의 기초대가 되는 소파 프레임 골조를 제작하고 원단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봉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색상과 질감에 따라 적절한 실을 골라서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파의 부자재를 조립하고 원단을 덧씌운 뒤 꼼꼼하게 검수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소파 중에서도 이 소파 같은 경우 마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관리가 쉽고 세균 및 진드기 번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적인 원단으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연성 소재로 불에 잘 타지 않으며 강한 탄성으로 시트 꺼짐 현상을 최소화했다는데요. 저희는 디자인을 중시하지만 인체공학적인 소파를 앉았을 때 착석감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패브릭 원단을 주로 사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에도 최적화된 소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시대를 위해 잠깐 사용한 후 폐기되는 소파가 아닌 10년, 20년 리폼해서 사용 가능한 소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겸한 퀄리티 있는 소파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곳. 소파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6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좋은 소파를 꾸준히 제작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소파를 알리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소파와 관련된 고급 기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구인 소파는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내구성은 물론 착석감도 좋은 소파로 우리 집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 사기의 유형부터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개인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전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 사기는 그 수법과 종류가 다양해 일반인이 모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이곳은 30년 경력의 이현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5인의 변호사가 모여 수많은 소송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모토는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 사무실은 결국 서비스 업체입니다. 법적으로 판결만 받아주는 데가 아니고 병원으로 말하면 처음 동네 병원부터 종합병원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풀 서비스를 해드리자. 이게 우리 회사의 이제 모토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문턱이 낮고 접근이 쉬운 로펌, 즉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시세 변화로 주택 가격이 급증하게 되자 이 틈을 이용해 시장에서는 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노린 신축 주택 분양업자나 갭 투기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시세가 매우 요동치고 정확한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이 점을 노리고 시장에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올려받는 수법인 역전세를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들이 중개수수료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불법 중개를 감행하는 일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깡통 전세가 있는데요. 이 깡통 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집을 팔더라도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전세가보다 낮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가 분양 컨설팅 업자와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해오면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컨설팅 업자는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하여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후 바지 임대인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들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지역 중개사들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거래를 중개하였다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매수인들의 투자금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각종 서류와 전세 물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가격과 주변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간다면 깡통주택인 만큼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경제 능력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와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 방문하여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인지 조회하여 등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최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 두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법적으로 구제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살고 있는 주택에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체납 당해세 등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없고 보증금과 주택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양도받아 소유권 있는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만일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 및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 양산되는 피해자들의 법익 보호와 정의 수호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에게 개인의 사정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바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사망 원인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포가 다양한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변해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 돌연변이 세포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일반적으로 암은 50대 이상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로 꼽히는 유방암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이며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요.
유방암은 현재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모든 여성암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존율이 약 93% 정도로 높습니다. 유방암은 유방 내부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진단받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방암의 경우 아직 발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험 인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5에서 10% 정도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 유방암 위험이 약 2~3배 정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길 때와 비만,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의 종류에는 침윤성 유관암과 침윤성 소엽암, 그리고 비침윤성 유관암과 비침윤성 소엽암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침윤성 유관암은 암세포가 소엽이나 유관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것으로 전체의 약 75에서 8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은 부분적으로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거나 통증, 피부 변형, 유방 모양 변형 등의 증상이 있지만 초기 유방암은 대부분 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매우 초기의 유방암은 유방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의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이며 이들은 모두 영상을 통한 검사이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독이 조기 유방암 발견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영상 장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비가 노후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영상의 질이 떨어지므로 판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여성의 경우 유선 조직의 양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의 양은 적은 치밀 유방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치밀 유방인 사람은 유방 촬영 검사를 했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게 되고 유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종양 역시 하얗게 보일 수 있다는데요. 즉, 유방 치밀도가 높을수록 유방 촬영술만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유방 초음파 검사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밀 유방인 사람에게 유용한 또 다른 검사 방법으로는 디지털 유방 단층 촬영술이 있다는데요. 3D 유방 촬영술로 불리는 이 기법은 일반 유방 촬영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최신 기종으로 수십 장의 영상을 찍어 3D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단면 촬영만 가능한 일반 유방 촬영술에서는 발견이 어려운 유방암을 약 40% 이상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검진에서 혹이나 미세 석회화 등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 석회화는 유방 조직 내 칼슘 성분이 침착된 후 굳어버린 것입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관찰이 가장 유용하며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기 유방암이 미세 석회화로만 보이는 경우는 10% 정도입니다. 미세 석회화가 보여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 정의 생검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적 제거 대신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조직 검사 방법으로 수술의 흉터가 없고 정확히 미세 석회화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는 미세 석회화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합니다. 여성암 발병률 1위로 꼽히는 유방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2030 세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암으로 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되었는데요. 유방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고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술과 담배는 금해야 하며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징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무인 사진관이 눈에 많이 띄곤 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컷 사진을 찍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무인 사진관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면서 울상을 짓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는 무인 창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창업은 무인 카페와 무인 독서실, 셀프 세차, 무인 사진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인 시스템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데요.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한 매장.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배경으로 한 깔끔한 인테리어에 귀여운 소품들이 갖춰진 이곳은 여러 가지 프레임을 바탕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인 사진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브랜드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무인 사진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사진관 시스템과 전주님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빠른 소통과 업데이트 및 강아지 전용 촬영 시스템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총 4가지의 인테리어 타입으로 프랜차이즈 고유의 인테리어를 고집하기보다는 점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하는 콘셉트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 앞에서 표정이 굳어지고 입에 경련이 생기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인 사진관 같은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강아지 프레임과 소품, 강아지 스툴이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단란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긴 다른 무인 사진관 다르게 강아지 소품도 있고 강아지 스툴도 있어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사진도 예쁘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20여 가지 프레임을 보유 중이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는데요. 증명사진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규격에 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리모컨을 이용하거나 10초 타이머로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소품을 통해 특별한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기자기한 동물 머리띠와 멋쟁이 안경,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 모자와 왕관 등 여러 가지 촬영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 사진을 찍기 전 용모를 다듬은 후 다양한 소품을 선택하면서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밝기, 좌우 반전, 흑백 등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른 후 인화하면 되고 QR을 통한 사진과 영상 서버 전송 시스템으로 실물 사진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과 영상 파일이 스마트폰에 전달되어 사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진짜 많아서 좋았고요. 또 소품들도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 어울리고 사진 찍었을 때 저보다 여자친구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본사의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통해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 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본사에서 매번 빠르게 원격으로 해결을 해주고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친절하게 답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별 프레임 업데이트나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등 여러 방면으로 가맹점을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업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무인화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무인 점포 창업을 생각한다면 인건비 절감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무인 사진관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포토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해외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외 법인 및 해외 사업부를 설립하였습니다. 각 언어 프로그램 개발과 QR 결제, 카드 결제, 국가별 화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가에 맞는 프레임 업데이트 및 공간에 맞는 인테리어, 포워딩 업체 협약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 끝에 7월에 말레이시아와 캐나다의 매장 오프닝 확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에 저희 무인 사진관을 알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영어 실력도 기르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해외 영어 캠프를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영어 능력은 대학 합격에 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렇듯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센터. 이곳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교육연구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홈스쿨링으로부터 시작하여 2023년 현재 제32차 미국 캐나다 캠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는 매년 여름, 겨울방학마다 열리는 청소년 영어 캠프로 전 세계 영어권의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둘째는 심리상담과 코칭으로 해외 캠프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저희 연구소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학습 코칭, 진로 코칭, 또 라이프 코칭도 함께 합니다. 셋째는 학부모 혹은 성인들로 구성되며 명상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컨텐츠로 전문 강사진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김수님 대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중학생 때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을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영국 영어가 정통 영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꼭 영국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기회가 되어서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영국인들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무한한 배려와 사랑을 주었고 그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쟁 구도에 있는 힘겨운 한국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고자 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캠프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전에 대표가 직접 학부모나 학생과 1대1 상담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을 함께 준비한다는데요. 얼마 전에 큰아이를 캠프를 영국으로 보냈었는데 아이가 가서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좀 소심한 아이였는데 활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와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설명회를 또 들어보니 둘째도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뉴질랜드는 환경이 좋다고 하니 아이가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캠프를 경험하고 오면 큰아이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보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2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캠프를 직접 경험한 스태프들과 함께 영국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 나라를 선정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1년에 2차례 간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를 통해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타인의 삶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캠프를 주관하는 기관은 신뢰할 만한지,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지, 수업, 액티비티, 여행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수업을 이끄는 교사들의 자질과 캠프의 장소와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어느 나라 아이들이 참가하는지, 그 나라의 참가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어떤 사람인지인데요. 저와 아카데미 담당 선생님이 캠프에 함께 하고요. 학생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어서 스텝으로 가게 됩니다. 캠프 이후에는 캠프 중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습 코칭을 함께 계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수학 명강사가 같이 캠프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학 실력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은 캠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와 학원 생활을 이어서 해야 하는데요. 영어 캠프다 보니 아이들과 부모들이 수학 수업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 동행해서 캠프 기간 동안 수학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가 많은데요. 이제는 주입식 영어 교육이 아닌 해외 영어 캠프를 통해 아이가 즐겁게 영어 실력을 키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건 어떨까요?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공립학교 10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13주에서 14주 정도 머무는 것이 되니까 영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현명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을 맞아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 불리며 심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돼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극도로 저칼로리 식단, 극단적인 운동 프로그램, 혹은 식사를 너무 많이 건너뛰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지속하기 어렵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전에 비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목표를 너무 높게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설정하면 의욕을 잃을 수 있고, 또한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하고 요요 현상도 방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방 다이어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요. 본격적인 처방에 앞서 자신의 생활 습관과 체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이어트 설문지를 작성한 후 체중과 체성분,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데요. 대표적인 한방 다이어트 처방으로는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을 주입하는 약침 치료와 다이어트 한약이 있다고 합니다. 한방 다이어트에서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활용해서 체중 감량과 체질 맞춤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한의사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서 약제를 처방하고 체지방 감소, 신진대사 촉진, 식욕 억제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는 개인의 체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의 작은 증상들을 세세하게 고려해서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방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 운동과 식단을 계획하고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혼자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 체형을 고려해 상하체의 균형과 틀어짐을 바로잡아주는 기구 필라테스와
점프 스쿼트, 버피 테스트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자신의 체형과 체중 감량 목표에 맞게 진행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단 관리는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의 양이 중요한데 한 번에 먹는 양을 한 끼에 본인의 2주먹 이내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또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을 부르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 섭취가 충분하도록 채소, 단백질, 과일 등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의 숙제이자 동반자인 다이어트.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감량을 진행하지 않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라면 이제는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홍성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병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질병들의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고 삶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몸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 한약은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크고 체중 감량이 더뎌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복용 전에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랑 체질에 대해서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 주신 용량이나 용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은 몸에 흡수되면은 일정 기간 후에 배출되기 때문에 처방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복용 방법을 잘못 따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본인의 이제 의지력과 이제 습관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식단 일지를 작성하거나 다이어트 앱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을 계속 기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된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